어, 이 틱장이 완치된다. 이 책은 건강 분야 S24에서 베스트셀러 3등까지 한 책입니다. 제 자랑 같은데 죄송하고요. 틱장이 완치된다. 이 책은 이미 5년, 6년 전에 이제 출간이 됐고, 이 책으로 인해서 뭐 많은 한의사 쌤들도 뭐 틱장애 시장에 뛰어들었고, 좀 심지어 뭐 어린이 한의원들도 틱장애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게 이제 경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이것만 25년 해본 사람하고 최근에 이제 뛰어든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변에 이제 한방 치료기관에서 잘 낫지 않는다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치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을 찾는다면은 반드시 나을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최근에 제가 주장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틱은 장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틱은 감기 같은 거예요. 비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면 나타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뭘 먹여서 덜 피곤하게 해주고, 이 아이한테 뭘 먹여서 심장의 안정을 만듭니다. 말은 쉽지 어렵습니다. 사람이 A, B, C, D 굉장히 다양한 체질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치료해 보니까 한 6가지에서 8가지 정도 처방으로 이제 거의 다 귀결됐습니다. 이제 보면은 밥을 잘 먹는 아이, 뭐 밥을 잘 안 먹는 아이, 밥을 아주, 그리고 틱장애 ADHD는 막 선을 분명히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굉장히 엮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틱장애나 ADHD로 정신과에서 주는 처방은 굉장히 상반됩니다. 하나는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을 쓰고, ADHD는 도파민을 증강하는 약을 씁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죽기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처방전을 보면은 참 이렇게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틱은 소아청소년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 나타나는 어떤 인체에서 보내는 신호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적절한 어떤 면역 물질과 적절한 심장 안정시켜주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10만 건 이상 처방을 했지만은 좀 이렇게 전문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알약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틱은 장애가 아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틱이나 ADHD는 못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치료될 수 있는 병이고, 특히 틱 장애는 어떤 종류의 음성틱과 어떤 종류의 또레 증후군조차도 크게 어렵지 않게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원했던 우리 요 비양 시군, 비양도 지금 강남구에서 왔는데, 비양도 눈 깜빡임, 특히 소리 나는 거, 그 다음에 눈치 껴뜨는 거, 어깨 으쓱거리는 거, 턱 당기는 거,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지금 한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더했다 하다 최근에는 거의 뭐 재반 증상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고, 이 친구는 굉장히 심한 음성티를 갖고 있었습니다. 6세 때 내원했는데 이 친구가 나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극심한, 6세에 보기 힘든 심한 소리였기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인데 한 옥타브, 두 옥타브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대기실에 있으면 제가 다른 친구 진료하기 힘들 만큼 소리가 크는데, 특징적으로 비염을 달고 다녔고, 비염을 달고 다녔고 얼굴이 노랬습니다. 뭔가 잘 못 먹었어요. 항생제를 비염 축농증으로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비염을 달고 다니는 문제하고, 그로 인해서인지 선천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소화기가 굉장히 나빠져서 뭘 많이 먹지를 못하고 얼굴이 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염 축농증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위장을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음성틱이 6세에서 8세 구간에 이렇게 심한 음성틱이 없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게 비염 축농증으로 인한 약물의 장기 복용과, 그 다음에 뭔가 식사를 많이 못해서 영양 공급을, 목 안에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영양 공급을 못 해주는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봅니다. 그 틱 따로, 음성틱 따로, 비염 축농증 따로, 식욕 부진 따로, 얼굴 노란 거, 간선 삭는 거죠, 황달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 같은 병으로 본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만 1년 이상 음성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음성틱이 주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주는 걸.
이런 경우에는 8세, 9세, 10세, 11세 가면은 사춘기로 갈수록 변성기가 오니까 음성틱이 심해져서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못 가는 애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만 1년 이상 음성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는 비염축농증으로 더 이상 항생제를 안 먹은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쳐서 굉장히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거의 다 독감 걸렸는데 이 친구가 제일 먼저 걸렸어야 되는데 이제 아예 안 걸린답니다. 이게 놀랍고, 세 번째는 우리가 처방을 쓸 때 틱약으로 이 근육에 영양 공급시켜주는 그런 약을 씁니다. 뭐 억제하는 약을 쓰는 게 아니고 근육에 영양 공급시켜주는 약을 쓰는데, 많은 한국인들이 소화기가 냉한 체질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70% 정도는 장이 차요. 장이 차다 어려운 말이죠. 장이 차다는 거는 장이 파이프입니다. 파이프가 연동 운동을 하는데 열을 못 내면 연동 운동이 잘 안 돼요. 나이 들어서 체온이 떨어지면 식사량이 줄잖아요. 그게 내 몸에 체온이 떨어진 거예요. 장이 얼어붙은 것처럼. 근데 아이들은 열이 많잖아요. 성장기인데 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동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생제를 과다 복용하면 아무래도 장내 유산균이 없어지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축농증과 우리 장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농증 비염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항생제 복용이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보혈제를 쓸 때 많은 한국인 아이들한테는 배를 따뜻하게 하는 약을 같이 추가를 합니다. 그래 보면은 거의 두세 달 만에 틱도 좋아지고 식사량이 느는 애들이 많습니다. 장이 개선된 거죠. 이 친구는 석 달만 해도 식사량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렇게 비염축농증으로 수년간 항생제를 많이 복용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됐냐? 비염축농증이 없어진과 동시에 식사량이 예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얘가 혈색도 좋아지고 굉장히 말랐었는데 이제 살도 좀 붓고 이제 많이 건강해진 거죠. 그래서 음성틱을 고쳐주는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다 쉽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틱을 고쳐주는데 그 아이의 비염축농증과 그 아이의 식사량을 증강시켜줘서 이 황달을 치료해주는 부분은 별개가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틱장이 완치된다, 부재 ADHD 근본치료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틱장애 ADHD를 불치병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약제를 많이 써본 경험을 가진 분을 만나서 정확하게 맥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 감별이 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